특별사절단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여건 조성, 남북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사상 첫 번째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례적으로 또 청와대가 이렇게 투명하게 대북 특사를 오늘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네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우증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직접 들어가 보죠. 네. 이 의원님, 이 5명의 대북 특별사절단, 좀 과거와 또 북한 취재 경험이 다수시니까요. 네. 과거에 비해서 조금 특별한 점이랄까? 명단보고 어떤 거 좀. 일단 우리가 당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네. 손 국정원장이 일단 뭐 특사 단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게 유력하게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손 국정원장이나 그다음에 정의용 안보실장은 같은 장관급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서 같이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정책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정의용 실장을 단장으로 했다는 것은 정의용 실장은 사실은 이제 네.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긴 하지만 예. 여기가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일 뭐 맥메스터 이 보좌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사실 한미 간 조율의 당사자인데 바로 그런 분을 수석 단장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보면 결국은 북미 관계, 즉 네. 이번 회담 자체가 네. 특사단 보내는 게 남북 정상회담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북미 회담, 즉 비핵화 부분에 우리가 초점 맞추고 있다.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미국 측을 좀 안심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미국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정의용 실장이 갔다 오면 미국 측하고 또 이야기를 해서 그렇죠. 정보를 교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이제 특이한 점이 있고 또 윤건영 실장이 포함이 됐습니다. 전 그거 참. 윤건영 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뭐 복심, 측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 김여정이 내려왔을 때 그때 김창선 서기 실장이 내려왔어요. 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정은과 김여정 일가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집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윤건영 실장이 포함된 것은 물론 뭐 국정 상황 실장이라는 것이 이제 총괄하긴 하지만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의중 이걸 좀 싣고 있다. 이런 것을 이번 대표단의 전체는 좀 색칠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가 예상해 봅니다. 김 교수님, 근데 저는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가는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북한에 가는 것은 조금 격이 맞지 않나, 내지는 원래 안보실장은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니까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국가안보실장 직함으로 이제 북에 특사로 간 건 처음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례적이긴 한데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이게 공개적으로 보낸 특사니까 그동안 우리가 탈냉전 이후에 비공개로 보낸 특사가 쭉 있었는데 비공개로 보낸 특사는 대부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측근이었습니다. 대통령의 특보였거나 아니면 대부분 국정원장이었죠. 국정원장이 비밀리에 왔다 갔다 하기엔 제일 용이한 자리이기 때문에 비공개 특사는 대부분 그런 국정원장이나 특보가 갔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안보실장이라고 하는 정식 청와대의 안보 상황을 모두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입장을 가진 사람이 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는 그 자격의 적절성 여부가 아니라 저는 공개적으로 특사를 보내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부가 그만큼 김정은에게 성의를 보여서 보내겠다. 성의를 보여서 보내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 이 의원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의미로는 이게 단순히 남북관계나 정상회담만을 논의하는 다른 게 아니고 미국과 얼마나 우리가 공조를 해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요구를 김정은에게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가 아마 이제 정의용 실장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정 차장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대북 특사가 과거와 다른 점이 한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저희가 뽑아를 봤는데요. 첫째가 이제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를 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가 비핵화와 남북 정상회담 어떻게 보면 조금 양립될 수 있기 힘든 그런 주제들을 동시 추진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투톱 체제라는 점인데 역시 북한 쪽은 서훈 국정원장이 담당을 하고 미국 쪽은 정의용 실장이 담당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 중재자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그런 특사단 구성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특사단 중에 이제 청해성 통일부 차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위급 특사뿐만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을 실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특사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단계별로 특사를 교환해서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잡고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 오고 갈 일정이 지금 촉박하기 때문에
한 번에 가서 그 한미 동맹 속에서 그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이 정의용 실장이 역할을 맡고 실제로 이 남북 대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서훈 국정원장이 맡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네. 이걸 이 부처 간 어떻게 협의해서 진행할 것인지는 이 천혜성 차관이 맡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만큼 청와대의 고민과 또 어떻게 보면 이 목표의식이 뚜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간단 말입니다. 이번에 대북 특사단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미국 쪽의 기류를 잘 알고 계시니까요.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남겨야죠? 이번 특사단은 이제 아까 이야기 나눴던 대로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원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국가안보실장에 가게 된 것은 아무래도 그 정보와 정책을 구분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정보와 정책이요. 청와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정의용 실장이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친서가 간다고 한다면 지금 몇 차례의 이제 교류가 대화가 있으면서 우리 정부의 뜻은 전달을 했을 텐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김정은을 만나게 된다면 그의 생각을 직접 들어본다는 데 일단 있을 들어보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생각을 가장 직접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우리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렇죠. 아마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원칙적인 입장에서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만 이제 다른 어떤 대리인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 김정은의 직접적인 반응을 우리 특사단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원종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에 이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담아서 김정은에게 보낸다고 하면 김정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거로 보시나요? 예상하기 쉽지 않으시겠죠? 일단 북한도 이제 아마 비핵화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은 뭐 일단 지금 현재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은 느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북한에서 비핵화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김정은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사실은 못 이뤘던 지금 핵무기에 대한 이제 실전 배치라든지 그다음에 ICBM의 개발이라든지 이걸 다 이뤄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90년대 중반에 북한이 정말 수백만 명의 아사자가 나오면서까지도 정말 지키려고 했던 게 바로 이 핵무기입니다. 그것들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본다면 지금 북한이 몰릴 대로 몰려 있죠. 그렇죠. 때문에. 그렇지만 이 비핵이 자신의 어떤 생명, 정권의 생명과도 직결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북한이 작년에 북한의 수출액이 16억 달러였어요. 근데 올해 지금 수출액 예상액이 1억 달러입니다.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목을 조여 이거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비핵화 부분에 김정은이 발을 담그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거를 좀 뭔가 늘려가면서 시간을 벌려가면서 그리고 좀 제재에 구멍을 내서 조금씩 어떤 뭔가 자신들 살 길을 찾아가면서 하는 게 김정은 생각에서는 가장 어떤 좋은 방법을 택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의 압박, 그다음에 우리의 압박, 여기서 김정은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좀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들을 아마 이제 특사단에서 강하게 요구를 할 거고 김정은 입장에서도 일단 한번 만나는 보겠다. 아마 그 정도의 선까지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또 북한 김정은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이 대화에 임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금수산 기념궁전 우리한테 참배를 요구할 것이냐 아니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죠? 그동안에 이제 비공개 특사로 갔던 경우에 임동원 장관이 2000년에 갔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밀당을 하다가 결국 이제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도 만약에 갔을 때 금수산 기념궁전에 이제 시신을 참배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경우는 뭐 도저히 우리 쪽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김정은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특사단의 방북에서는 북이 그런 무리한 요구는 안 할 것으로 무리한 요구는 안 할 것이다. 이미 왜냐하면 김여정이 와서 특사로 왔었고 김영철이 와서 또 우리 쪽 외교안보 라인들과 대부분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때 한 이야기 대부분은 그럼 우리가 특사를 보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 대충 이야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요구를 안 하실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는 갔을 때 김정은을 과연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김정은의 면담 여부인데 이 부분도 아마 김영철이 왔을 때 상당 부분은 공감대를 이루고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간다고 저희가 앞서 이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김정은을 만나야 되는데 또 김정은 같은 경우 북한 같은 경우는 또 수가 틀리면 또 이 면담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만나더라도 아마 계속 애를 태우다가 1박 2일 일정 마지막에 가자 아마 극적으로 만나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는
평창물 시작했던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가 이번 3월 달에 특사가 올라갔을 때 과연 김정은의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의 빗자도 꺼내지 말라는 게 지금까지 김정은의 입장이었는데 그렇죠. 정말 자기가 못 견뎌서 그분에 대한 일정한 양보를 할 것인가가 제일 큰 관건이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이 평창발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는 동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돌아오면 만에 하나 비핵화를 일정 정도 양보를 받지 못하고 돌아와서 빈손으로만 오면 3월의 위기는 다시 4월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특사가 굉장히 시간에 쫓겨서 가는 특사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시간에 쫓겨. 왜냐하면 4월부터는 지금 한미 군사 훈련이 지금 예정대로 이제 잠깐 연기된 것이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미 군사 훈련을 두고 지금 이 북한과 미국 간에 상당히 신경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경전을 풀어낼 수 있는 특사여야만 이 남북 정상회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이 북미 회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특사는 굉장히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러니까 그 단순히 의례적으로 이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는 특사가 아니라 이 어떤 회담에 대한 뭐 최소한 남북 정상회담은 언제쯤 한다, 어떤 의제로 한다까지 협상을 마치고 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간에 쫓기는 특사 활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특사가 아까도 우리 이야기한 대로 공개 특사라는데 과거의 정상회담을 위한 비공개 특사와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구정처장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소득 없이 단순히 어떤 의제를 조율하거나 이런 부분만 돼서는 국민의 기대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에 우리가 어떤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김영철 등이 왔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을 거로는 보이지만은 어느 정도까지의 북한의 좀 변화된 태도를 이번에 우리가 특사단에 다녀온 후에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가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2002년에도 한번 공개 특사가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김대중 정부 말기에 이제 당선자가 있었던 과도기죠. 인수위원이 따로 있었을 텐데 그때 임동원 특보하고 인수위원이었던 이종석 인수위원이 둘이 같이 그러니까 전직 핵심과 앞으로 다가올 이제 취임할 핵심이 같이 갔습니다. 그때는 2002년 10월 달에 제임스 켈리 차관이 가가지고 차관보 가서 평양 가서 이른바 2차 북핵위가 터져 나왔던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조율하기 위해서 인수위 시기에 이제 갔었는데 결국 김정일을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굉장히 미묘한 시기에 우리로서는 비핵화라고 하는 북한의 어떤 일정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특사를 가긴 갔지만 그것을 정부가 언론에 공개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김정일 면담이 불발로 같이 왔기 때문에 저는 아까 부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 올라가는 특사단이 굉장히 큰 역할을 부여받고 가지만 가서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는 김정은의 입 한마디에 달렸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특사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